자, 지금 전국에 핵폭탄이 하나 터졌습니다. 친노 강경파 그 등살에 힘겨워하던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 가능성을 지금 언급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좌표를 잃고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수인 차장, 네. 오늘 야당 내부를 아주 면밀하게 취재를 하셨을 텐데 이거 지금 진짜 탈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협박용입니까? 네, 박영선 원내대표가 어제 그리고 그제 측근들, 지인들 만나서 정말 탈당하고 싶다. 등 떠밀려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나더러 나가라고 그러는데 내 이 수모를 왜 참고 있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탈당을 언급해서 지금 일판만판인데요. 예. 또 박영선 원내대표는 일부 의원들이 나를 죽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쫓겨나는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까지 토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원내대표는 하루 이틀 더 고민하고 결단을 하겠다. 입장을 내일이나 모레쯤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 많은 의원들이 탈당만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가 잠적한 상태죠. 지금 취재가 되나요? 네,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보기 위해서 어제 오늘 참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접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내일 모레쯤 입장이 밝혀진다. 여기에 지금 탈당 그 부분도 언급이 되는 건가요? 네, 박영선 원내대표 측에서는요. 이 탈당 문제에 대해서 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내에서는 어떤 탈당이라는 게 탈당을 하려면은 즉각적으로 전격 탈당을 하지 이렇게 말미를 두고 하지는 않는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국을 통해서 어떤 돌파하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진 거다. 탈당이란 카드로 배수의 진을 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1야당의 대표인데요. 제1야당의 대표가 당내 의원들이 자신의 말에 대해서 반발하고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탈당을 한다. 이는 지나치게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박영선 원내대표와 또 박남매다 이렇게 불리는 박지원 의원,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백이 왔을 경우에는 국민이 국회를, 정치권을 어떻게 따갑게 보고 있습니까? 무슨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박영선 위원장이 탈당, 운운하는 것도 나쁘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보통 상대가 적이 뭐라고 요구를 하면 그 요구대로 하는 건 사실 하수잖아요.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간 수를 두는 게 정석인데 박영선 원내대표 지금 원내대표 측에서 물러나라 이런 요구를 받고 있으니까 아마 탈당 카드를 꺼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고민의 근본은 뭔가요? 박영선 원내대표의 고민. 네, 물론 박영선 원내대표의 심정은 참 복잡할 겁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대해서 어렵사리 여당 원내대표가 두 차례 협상안을 들고 나왔는데 두 차례 모두 의원총회에서 부결이 됐고요. 뭘 하더라도 강경파가 나서서 이건 절대 안 된다. 양해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무조건식으로 반사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과 비슷한 심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탈당은 대단히 무책임한 겁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야당의 대표가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내가 떠나겠다. 이거는 정말 명분이 없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정기국회가 시작돼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상황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 원내사령탑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기국회를 파행시키겠다.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어떤 큰 전국의 흐름에서 손대지 않고 그냥 팽개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심정은 답답하겠습니다만 정말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구상이 있는데 이게 싫으면 여러분이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석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리더십이 또 서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탈당 가능성 그거는 조금 유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당내에서 원내대표 물러나라,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로 중진 의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선정에 있어서 그 절차 과정에 극단적으로 비춰지는 중대 결함이 있었다. 문재인 의원이나 박영선 원내대표나 또는 몇몇 분들의 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지요. 저 역시 박영선 비대위원장과
오랫동안 좀 가까운 박남매 소리를 듣는 그런 관계이지만은 소통의 부족과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저 중진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과적으로 박영선 원내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단과 독선이 있었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 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일단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차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앞에는 반드시 절차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바로 절차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누구보다도 민주적인 정당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대다수 의원들은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짚어볼게요. 과연 탈당, 이게 지금 전국에서는 엄청난 이슈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야당이 온건파, 강경파 이렇게 나눠서 계속 싸워왔기 때문에 과연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을 하게 되면 박영선 원내대표를 따르는 세력이 같이 탈당을 할 거냐, 바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동정민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2007년, 7년 전에 좀 비슷한 상황이, 아주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김한길, 당시 여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김한길 대표가 주축이 돼서 탈당을 했고, 그때는 탈당을 감행을 했지요. 그렇죠. 2007년이네요. 2007년이요. 예. 그때도 지금처럼 노무현 대통령과 그 열린우리당의 강경파들에 대항해서 김한길 원내대표가 중도파를 데리고 탈당을 했습니다. 예, 그때 23명이 동반 탈당을 그렇죠. 했네요. 그때는 23명이 동반 탈당을 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이뤘었고요. 그래서 분당이 됐고 결국은 이제 열린우리당이 해체가 되면서 정동영 대통합 민주신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섰던 건데 근데 그때와 이제 비슷한 점도 많지만 상당히 좀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이 어려운 현실적인 고민들이 거기서 나타나는데요. 일단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력이 없지요. 아, 세력이 없다. 세력이 없다. 뭔가 정계 개편을 하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친노에 대해서 반대 중도파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과연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 중도파의 중심에 설 수 있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은 좀 회의적이다라는 거고요. 정계 개편을 하려면 뭔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뚜렷한 목표라는 거는 다 선거죠, 정치적으로는. 당시 2007년에는 그 해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을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가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라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정계 개편이 동력이 됐지만 당분간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박영선 원내대표를 믿고 따를 의원들이 있겠느냐. 그 점에서 상당히 좀 탈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조진 차장. 근데 지금 온건파 15명 도저히 친노하고 같이 못하겠다. 니들 친노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서 되겠냐.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게 분명한데 왜 못 따라 나가는 겁니까? 네, 물론 심정적으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온건파와 또 그다음에 의회파들은 정말 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마음으로는 분당이라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토로합니다만 이게 분당이 정말 쉽지는 않고요. 또 문제는 신당을 창당한다 하더라도 신당의 깃발을 든 인물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미 안철수 전 공동대표라든지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리더십을 상당히 잃은 상황에서 정말 중도정당의 창당의 깃발을 들 사람이 없다.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고요. 조금 전에 동정민 기자도 설명했습니다만 박영선 원내대표의 가장 큰 취약점, 바로 당내에 박영선 계 의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했으면 원내 지도부 내에서도 뭐 유은혜 원내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휘하에 있는 의원들조차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반기를 들었죠. 만약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뚜렷한 어떤 계파가 있고 지지 세력이 있었다면 누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을 한다 하더라도 지지를 받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전혀 당내 우호적인 세력 또 의원 한 명을 거느리지 못한 채 뭔가를 독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뒤탈이 났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내에 박영선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은 MBC 출신들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같은 MBC 출신들만 지지한다. 참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분당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탈당도 좀 어렵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은 2014년 대한민국 정치의 산무. 바로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리더십이 실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세 가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네요. 네, 국민들이 국회에서 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화가 나 있는데 참 풀리지 않은 이유가 저 세 가지에 담겨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야 모두
확실한 구심점이 없다. 여당도 일단 박근혜 대통령과 이 이완구 원내대표가 일단 버티면서 예. 뭔가 그걸 돌파할 만한 구심점이 없어졌고 야당은 뭐 지금 말한 대로고요. 제일 큰 문제가 바로 2016년 총선까지 굵직한 선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눈치 안 본다 이거죠? 왜냐하면 선거가 있으면요. 이게 예. 중도, 통합. 예. 왜냐하면 중도표를 얻어내야만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통합을 하게 됩니다. 예. 지난 대선 때 보면 문재인 당시 후보가 그 윤여준 위원장을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만약에 대선 때였다면 아마 이상돈 보수의 이상돈 위원장을 또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여당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점점 협상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고요. 마지막 중진, 목소리 내면서 역할하는 중진이 없다는 점은 야당이 그동안 여당에 비해서는 중진이 상당히 좀 힘을 갖고 어려울 때마다 많이 이렇게 의견을 모았는데 이번에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도 일단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야당의 중진 의원들, 굵직한 분들 많잖아요. 뭐 국회 부의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이다, 뭐 박병석 의원이다. 왜 지금 목소리를 못 내고 있고 당의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는 건가요?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지금 4선 이상의 의원이 10명이 넘습니다만 문제는 이 가운데 당권에 직접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권이라는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뚜렷한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가자, 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경파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당이 진정으로 나갈 방향을 정할 진정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예. 자,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 또 사퇴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